고대 문명이 남긴 유물들 중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가짜 수정 해골부터 실제로 바이킹이 아메리카 대륙에 남긴 흔적까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 미스터리한 물건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어떤 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만 어떤 건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유물들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런던 근처에서 1936년에 발견된 철제 망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한 부부가 바위 덩어리 속에 박혀있는 이 망치를 발견했는데 나중에 그들의 아들이 바위를 깨보니 안에서 망치 머리가 나온 겁니다. 바위가 백악기 지층처럼 보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게 수억 년 전 인류의 증거라고 주장했죠. 창조론자 칼 바우는 이걸 대홍수 이전 인류의 증거라며 홍보했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19세기 광부의 망치가 광물질이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덩어리에 감싸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덩어리는 2차 세계대전 유물 주변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수십 년 만에 형성될 수 있거든요. 나무 손잡이를 탄소 연대 측정했더니 현대부터 700년 전까지 다양하게 나왔고 망치가 고대 암석 속이 아니라 폭포 근처 바위 선반 위에서 느슨하게 발견됐다는 점에서 고대 유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페루 나스카 근처에서 2017년에 발견된 외계인 미라라라는 곳도 있었죠. 긴 머리와 3개의 손가락을 가진 이상한 미라들이 발견됐고 2023년 9월 멕시코 의회에서 제이미 모산이라는 사람이 이 미라 두 구를 제시하며 1800년 된 것이고 미지의 DNA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라들은 가짜로 밝혀졌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미라는 서기 245년에서 410년 사이로 측정됐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고대 인간 시신에 석고를 발라서 변형을 숨긴 것이었죠. 다른 미라들은 인간과 동물의 부위를 짜깁기한 것들이었습니다. CT 스캔 결과 한 두개골은 실제로 라마의 것이었고 인간 뼈를 접착제로 붙이고 종이와 금속으로 보강한 거였어요. 페루 문화부가 이 미라들을 압수하면서 사기임을 확인했고 이걸 만든 사람은 이미 무덤 도굴과 시신 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메인주 원주민 정착지인 고다드 유적지에서 1957년에 발견된 노르웨이 은화도 흥미롭습니다. 올라프 왕 시대의 동전인데 일부는 바이킹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접촉한 증거라고 보고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 심어놓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죠. 하지만 사기라는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동전에는 실제 마모와 부식이 있었고 분광 분석 결과 부식이 자연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킹들이 11세기 초에 캐나다에 도착했고 고다드 유적지의 연대가 이런 동전들이 유통되던 시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발견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동전이 유일한 노르웨이 유물이었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거대한 원주민 교역망의 일부였으니까요. 캐나다 북부에서는 청동 저울, 양모, 철 리백 같은 다른 노르웨이 관련 물품들도 발견됐는데 이건 노르웨이인과 원주민 사이의 접촉을 보여주는 거죠. 오스트리아의 석탄층에서 1885년에 발견된 볼프세그 철제 물체, 일명 잘츠부르크 큐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석탄이 2000만 년에서 600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이상한 유물이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큐브라는 별명과 달리 실제로는 거친 달걀 모양의 홈이 파여있는 형태입니다. 인류가 나타나기 수백만 년 전에 어떻게 이런 물체가 존재할 수 있냐는 게 미스터리였죠. 사기설, 자연적 희귀품설, 심지어 외계인 증거설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운석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나중에 연구에서 운석철에 전형적인 니켈과 다른 원소들이 없어서 그 가능성은 배제됐어요. 1966년 테스트에서 광산용 평형추로 쓰인 주철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됐지만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우연히 석탄 속에 들어간 특이한 철덩어리일 뿐이라는 회의론자들도 있죠. 페루 남부 해안에서 발견된 파라카스 두개골들은 또 다른 논쟁거리입니다. 2012년에 발견된 44번 두개골은 일반 두개골보다 약 25% 더 무겁고 뇌 용량이 더 컸으며 모든 인간 두개골에 있어야 할 시상봉합선이 없었어요. 이 두개골은 수백 개의 긴 두개골 중 하나인데 1927년 훌리오 테오라는 고고학자가 기원전 800년에서 100년 사이에 파라카스 사람들 대규모 매장지를 발굴하면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주류 고고학자들은 이 긴 형태가 머리 묶기의 결과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많은 고대 문화에서 유아의 머리를 의도적으로 모양 잡던 관습이죠. 그런데 브라이언 포스터 같은 연구자들은 파라카스 두개골의 약 5%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특이하다고 주장합니다. 더 큰 눈구멍, 더 강한 턱, 더 무거운 무게, 훨씬 큰 뇌 용량을 지적하면서요. 2014년 44번 두개골의 DNA 테스트에서 알려진 인간 DNA와 일치하지 않는 유전자 서열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왔고 이로 인해 파라카스 사람들이 독특한 고대 혈통일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은 회의적이고 오염이나 테스트 오류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하죠. 이집트 덴데라의 하투오르 신전에 있는 덴데라 전구 조각도 유명합니다. 일부는 이게 고대 전구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걸 연꽃 안의 뱀으로 설명하는데 혼돈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신의 창조 이야기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프린지 이론가들은 이 조각을 음극선관이나 아크 등 같은 현대 장치와 비교하고 이것이 무덤에서 그 으름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주장해요. 학자들은 그 으름은 거울을 사용해서도 피할 수 있고 이집트에서 유리 전구, 전선, 전기 도구의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 구리 꼭대기 기둥에 대한 텍스트도 증거로 사용됐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들이 상징적인 것이지 전기적인 게 아니라고 말하죠. 만약 이집트인들이 그런 기술을 가졌다면 파편, 필라멘트, 소켓 같은 유물이 발견됐을 거라고 고고학자들은 덧붙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피리 레이스 제독이 1513년에 그린 지도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3분의 1만 남아있는데 이스탄불의 토카프 궁전에 보관돼 있죠. 1517년 이집트 정복 후 술탄 셀림 1세에게 바쳐졌다가 1929년에 재발견될 때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지도가 유명한 이유는 남아메리카를 매우 상세하게 보여주고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위치킨 유일한 16세기 지도이기 때문이에요. 피리 레이스는 약 20개의 오래된 지도를 바탕으로 했다고 썼는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지도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콜럼버스의 항해에 대한 메모도 포함시켜서 원주민들과 뱀들과의 만남을 묘사했죠. 지도의 남쪽 부분이 동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남극 대륙으로 오해받았지만 피리스는 그곳을 뜨겁고 향신료와 동물이 가득한 곳이라고 묘사했는데 이건 명백히 남극 대륙과 맞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남아메리카의 과장된 확장이거나 전설적인 테라 오스트랄리스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찰스 헵국과 같은 프린지 이론가들은 이 지도가 남극 대륙이 마지막으로 얼음이 없었을 때 잃어버린 문명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도 자체는 특별히 정확하지 않아요. 쿠바가 아시아에 붙어 있고 히스파니올라가 일본처럼 보이고 가상의 섬들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수정 해골들은 석영으로 만든 인간 두개골 조각품인데 한때 고대 메소아메리카 유물이라고 주장됐지만 연구 결과 19세기 위조품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가짜 콜럼버스 이전 유물에 대한 수요가 있던 시기였죠. 가장 초기의 해골들은 1800년대 후반에 나타났는데 작고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현대 도구의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멕시코의 구슬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가장 유명한 건 미첼 헤치스 해골인데 마야 유적지에서 발견됐다고 했지만 2008년 테스트에서 현대 회전 도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영국 박물관 해골도 거의 똑같은데 역시 가짜로 밝혀졌어요. 아캄바로 토우들은 1944년 멕시코에서 발테마르 율스루드가 발견했다는 작은 도자기 인형들입니다. 일부가 공룡처럼 보여서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건 확립된 과학에 반하는 거죠. 고고학자 찰스 디페소가 조사한 결과 가짜라고 결론 내렸어요. 인형들은 나이의 실제 징후나 균열의 먼지를 보이지 않았고 옆지층들도 최근 판 구덩이에 묻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디페소는 심지어 지역 가족이 율스로드에게 개당 한 페소씩 받고 인형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찰스 헵국 같은 주변부 작가들과 돈 패튼 같은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성경적 창조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죠. 초기 열형광 연대 측정에서 한때 고대일 수 있다고 나왔지만 나중에 더 정확한 테스트에서 그렇지 않다고 증명됐습니다. 이집트 아비도스의 세티 1세 신전에 있는 헬리콥터 상형 문자도 재밌습니다. 첫눈에 헬리콥터와 우주선처럼 보여서 고대 기술과 외계인 영향에 대한 주장이 나왔죠. 하지만 실제로 이 조각들은 팔림프세스트, 즉 오래된 것 위에 쓰거나 새긴 비문입니다. 신전은 세티 1세가 시작했지만 그의 이른 죽음 후 아들 람세스 2세가 완성했어요. 람세스는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전임자들의 기념물을 강탈하기로 악명 높았는데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헬리콥터처럼 보이는 건 세티의 활 상형 문자와 람세스의 팔기호가 섞인 것이지 고대 비행기의 증거가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 여사제 헤누트 타위의 미라는 1992년에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독일 독성학자 스베틀라나 발라바노바가 미넨 박물관에서 이집트 미라들을 분석하던 중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니코틴 대마, 코카인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담배와 코카 식물은 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미라는 콜럼버스보다 1000년 이상 전에 죽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죠. 이 발견은 이집트인들이 아메리카와 접촉했을 가능성이나 이런 물질을 포함하는 미지의 아프리카 식물이 존재했다는 이론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는 없고 발라바노바의 작업은 짧은 보고서와 불일치한 데이터로 비판받았어요. 나중 연구에서 다른 미라들에서도 니코틴이 발견됐는데 이건 식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먹었던 샐러리나 겨울체리 같은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니코틴을 함유하거든요.
현대 오염이나 미라의 살충제로 한때 사용됐던 담배가루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카인 흔적은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일부는 오염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은 샘플이 너무 잘 세척돼서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죠. 미네소타에서 1898년 스웨덴 이민자 올라프 오만이 발견한 켄싱턴 룬석은 유명한 200파운드 사암판입니다. 룬 문자가 바이킹 그룹을 설명하고 1362년으로 날짜를 매기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걸 19세기 위조품으로 봅니다. 돌은 풍화가 거의 없고 언어가 14세기에 사용되지 않은 현대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영어 단어를 섞어 놓았거든요. 배치와 표시도 진짜 스칸디나비아 룬석과 다릅니다. 이 돌은 아마도 북아메리카의 바이킹 탐험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들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학술적 학위는 사기라고 부르지만 일부 애호가들은 여전히 진품성을 옹호하죠. 멕시코시티 근처 투스카 계곡의 매장지에서 1933년에 발견된 멕시코의 로마 머리상은 작은 테라코타 머리인데 아마도 더 큰 인형의 일부였을 겁니다. 무덤은 1476년에서 1510년 사이로 연대가 측정됐고 밀봉된 피라미드 구조 안에 있어서 나중 침입은 가능성이 낮았어요. 전문가들은 헤어스타일과 수염을 서기 2세기에서 3세기의 로마 예술의 전형적인 것으로 확인했고 열영광 연대 측정에서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7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무덤보다 훨씬 오래된 거죠. 이로 인해 로마와 아메리카 사이의 접촉을 증명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고고학자 로메오 리스토프가 강력하게 홍보했습니다. 그는 카나리아 제도의 로마 종착지에서 대서양을 표류한 로마 페니키아 또는 베르베르 난파선을 통해 멕시코에 도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회의론자들은 인형이 사기이거나 스페인 정복자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발굴이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았고 제자리에 있는 머리의 사진이나 도표가 없었거든요. 이집트 제1왕조의 사부 원반은 조각된 돌 물체로 1936년 사카라의 계단 피라미드 근처 사부의 무덤에서 월터 에머리가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로는 기름램프, 향로, 사후 세계를 위한 음식 쟁반 같은 일상적 용도부터 바퀴, 관계 도구, 곡물 믹서 같은 덜 받아들여지는 아이디어까지 다양합니다. 프린지 주장들은 이것이 정밀도와 대칭성 때문에 고급 기계의 일부, 플라이 휠, 심지어 외계인 기술이라고 제안하죠. 명상 도구나 반중력 장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반에 깨지기 쉬운 상태는 작동하는 바퀴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걸 보여주고 당시 이집트 도구들은 고급 기계 없이도 그런 용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콜롬비아의 킴바야 비행기라고 불리는 금 인형들은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가들이 종종 현대 항공기를 묘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식화된 동물 형상입니다. 킴바야가 아니라 톨리마 문화에 속하고 서기 1세기에서 7세기로 연대가 측정되며 대부분 고고학적 발굴보다는 약탈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제트기 같은 외관에도 불구하고 이 인형들은 지느러미, 날개, 꼬리 같은 동물 특징을 보여주고 보통 물고기나 새로 식별되거나 톨리마 예술의 전형적인 초현실적 스타일로 여러 동물의 조합으로 보입니다. 일부 조각에는 고리가 있어서 펜던트로 착용됐고 영적 의미를 가졌다는 걸 시사하죠. 90년대에 일부 독일인들이 인형의 복제품을 만들어 날게 했는데 일부는 이걸 인형이 비행기를 묘사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지만 이건 엔진, 프로펠러, 날개 플랩 추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36년 뉴질랜드에서 선교사가 발견한 타밀종은 오래된 타밀어 비문이 있는 깨진 청동종인데 14세기에서 15세기로 추정됩니다. 그 기원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지역 마오리족은 이걸 요리 냄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청동으로 요리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나무 용기를 사용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종은 여러 해 동안 공동체에 있었고 폭풍 후 나무 뿌리에 엉켜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이론은 포르투갈 선원들이 타밀 상인과 거래 후 가져왔다는 건데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오토스달 근처에 30억 년 된 암석 퇴적물에서 발견된 클레르크 구체들은 작은 둥근 물체입니다.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기엔 너무 완벽해서 지적 설계의 증거라며 이상한 유물로 홍보됐죠.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것들이 인공적이지 않고 수십억 년 전 화산 퇴적물에서 형성된 자연 응결물이란 걸 보여줬습니다. 완벽하게 둥글지도 않고 모양이 다양하며 일부는 비누 거품처럼 맞물려 있어요. 신비로운 니켈 강철 흑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강철보다 단단하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테스트 결과 유리보다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거든요.